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경제 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뤄드리는 데일리 리포트를 녹음해 드리고요. 이 아이템 중 하나를 선정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께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데일리 리포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주식 한 주를 5주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테슬라 이사회는 장마감 직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테슬라 주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5대1의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액면 분할된 주식은 오는 21일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28일날 장마감 이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애플도 액면 분할을 발표한 바가 있죠. 한 주를 4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에서 $400대인 주가가 분할 이후에는 $100대로 낮아지게 돼서 접근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은 주가의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액면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이 때문에 액면 분할은 일반적으로는 호재예요. 하지만 국내의 사례로 볼 때 삼성전자의 1대50 액면 분할과 네이버의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무조건 호재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량 기업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였죠. 8월 11일 저녁에 깜짝 놀랄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돼서 접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죠. 푸틴 형님도 맞고 푸틴 형님 따님도 접종을 했다고 하죠. 항체 생성률도 꽤 높아서 꽤 좋은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백신 개발 및 접종 보도로 인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의 경우 2.22%가 상승한 채 시작이 됐고요.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는 등 장 초반 증시는 활기를 띄웠습니다. 일명 경기 민감주로 불리는 크루즈, 에너지, 은행 관련주에 돈이 몰렸습니다. 반면 기술주들은 보합세로 미국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과 관련한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각각 2%, 넷플릭스는 3%,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이번 보도로 한순간에 맞이한 비극은 아닙니다. 이미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들은 지난주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와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한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상승의 모멘텀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주춤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흔들림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술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단지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 국면의 시작인지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술주를 미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수를 잠시 보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물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반등 중이라는 사실도 조금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후에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모두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니까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불안정해진 장에 잘 대응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집값을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치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집값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여당 쪽에서 강하게 행정수도 이전의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러자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감에 세종과 대전의 분양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8월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의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그 평균은 76.6입니다. 이는 7월에 69.1 대비해서 7.5%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세종과 대전의 전망치가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시는 그 이슈, 예, 맞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따른 영향이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향후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조사에서도 세종은 173.7포인트를 획득해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 163.3, 대전 150, 경기 143.1, 광주 141.7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분양사업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의 확대와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책 이슈에 따라서 사업 여건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견조한 회복세로 이어질 것인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역시 시장은 규제 속에서도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